자,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성공 관련 이 검찰 조사가 건강상 이유로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재소환을 놓고도 지금 검찰과의 신경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를 시작한 지 약 8시간 만에 중단을 요청했는데요.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는지 목소리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아무 관계없는 보정에 관한 이야기,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자, 이재명 대표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진술 취지가 조사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서 피의자 조서의 서명을 거부하고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일단 검찰의 이야기는 다릅니다만 일단 이 대표 5차 소환 모습은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아요. 네. 예, 뭐 당당하게 가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나와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그냥 검찰 비난만 하지 않습니까? 제1야당 대표 정도 되면 조사 잘 받고 나왔다 하면 끝날 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구구절절히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본인이 마치 뭐 거대한 뭐 민주 항쟁을 한 것처럼 민주 투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대한 부조리국입니다. 저기 막 이재명 대표 응원하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왜 갔느냐, 검찰에 왜 불려갔느냐 이재명 대표가 개인 비리입니다. 개인 토착 비리 때문에 간 거예요. 민주당 대표로서 국회에서 정치 활동하다가 간 게 아니라 본인이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을 하다가 예. 행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위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검찰을 가는 그 과정 때문에 국회를 볼모로 잡고 민주당 자체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서 지금 나와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기색은 보여야죠. 예.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만 봐도 제1야당 당수의 자격이 있는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탄압이 아니라 개인 비리로 불려온 것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요. 피의자가 조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 재판의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검찰은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검찰 조사와 영장 청구를 늦추려는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서명 거부한 이유는 먼저 정기남 전 대변인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그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만 진술 조서에 예. 피의자의 어떤 그 진술 취지가 예.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예. 그런 부분이 또 한두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현실적인 이유가 됐고요. 네네. 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겠죠. 피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피의자의 진술이 반영되지 않는 진술조서에 서명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한다면 무슨 예. 얘기냐면 아직도 검찰이 이렇다 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어 보입니다. 예. 검찰이 객관적 어떤 그 사실과 법리에 입각해서 수사하는 것이지 예. 피의자의 진술만 가지고 수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벌써 제1야당 대표에 대한 5번째 소환입니다. 예. 일찍이 우리 정치사에 제1야당 대표를 5번씩 소환하면서까지 매듭 짓지 못한 검찰이 있었습니까? 저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뭔가 욕보이고 소환하는 것을 쇼로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당연히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은요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이 검찰이 내일 재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망신주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어떻게 바로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어제 조사 끝나고 나서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네. 내일 조사에 응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뭐 일정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뭐 응할 것처럼 하고 어제 그 검찰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중간에 뭐 조사에 날인도 안 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사를 안 받겠다. 뭐 그런 아마 생각으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12일 날짜를 두고도 지금 이 대표 측과 이 검찰의 입장이 다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9일에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0일에 다시 출석하겠다가 요구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다. 10일은 협의되지 않은 날짜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 이거는 뭐 안에서 벌어진 얘기라 밖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 간에는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글쎄요, 뭐 검찰 입장과 또 당대표 입장이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나 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조사 일정에 관한 한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이 핵심 입장이고요. 예. 지금 제1야당 대표의 어떤 그 소환을 놓고 네네. 뭐 수사 방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 저는 좀 그 여당이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오히려 뭐 수사 방해라든지 또 단식을 조롱하는 어떤 언사보다는 좀 더 뭔가 좀 책임 있는 모습으로서 예. 정치를 좀 복원시키고 정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해서 예. 검찰 수사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훨씬 온당해 보입니다. 협조를 잘 안 하고 있다는 게 밖에서 있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제소한 날짜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 단식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뭐 거대한 어떤 뭐 요구가 있어서 예. 또 특정한 요구가 있어서 과거에 어떤 뭐 야당 대표들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단식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런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해서 단식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이재명 대표의 지금 행동 아니겠어요? 예. 단식 중단하고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좀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말씀인데 뭐라고 해야 단식을 중단할까요? 이재명 대표의 요구가 굉장히 구체적이라면 예. 그것을 뭐 들어주는 그런 과정 그래서 뭐 단식을 무마하고 뭐 이럴 수는 있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면서 들은 그 이유가 굉장히 모호해요. 뭐 네네네. 민생에 집중해달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야 단식을 중단할지 그 명분이 없기 때문에 예. 저희로서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대표 국회 단식장으로 돌아갔죠. 이 단식이 이제 열흘이 넘어가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에서 음식 냄새 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어제 꿈에 고기 굽는 꿈을 꿨어요. 국민들도 이 상황을 많이 착잡하게 되고 있습니다. 안심껏 드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고기를 굽는 꿈을 꿨다. 이렇게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상당히 좀 수척해 보였습니다. 체력적 한계도 왔겠죠. 이 단식을 마냥 이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걱정되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출구 전략이 딱히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데 밖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애초 시작할 때부터 출구 전략이 없는 단식이라고 걱정을 했었죠. 예. 방금 제가 설명했지만은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들고 단식에 들어갔다면 네네. 그 요구 조건이 성사되냐 마느냐에 따라서 단식을 중단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애초에 단식하면서 걸은 그 세 가지 조건이 굉장히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도대체 뭘 어떻게 여건에서 해줘야 단식을 풀겠느냐는 명분 자체를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단식에 들어갔단 말이죠. 아.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 그때나 돼서야 단식이 강제로 중단되는 것이지. 예. 이재명 대표가 그것까지 만약에 생각하고 단식에 들어갔다면 예. 이번 단식은 그야말로 출구 전략 없는 아. 그야말로 정치 투쟁 성격의 단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화면에도 보셨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국회를 찾아서 단식 중단을 권유를 했습니다. 명락회동 이후에 40여일 만에 만나는 모습인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당을 좀 결집하려는 행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낙연 대표의 방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선의 경쟁자였지만 또 그렇습니다. 제1야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당연히 네. 어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어떤 행보는 필요하다라는 예. 관점에서 당연한 도리를 한 것이고 또 그런 조치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주 또 노골적인 의회 무시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야당 지도자들의 단결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 필수임을 보여주는 저는 이낙연 대표의 행보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그 아까 출구 전략 약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출구 전략 병원에 실려가는 것과
했던 경우가밖에 없습니까? 뭐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예. 지난 2016년도에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열흘간 단식 투쟁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방문을 통해서 건강을 찾고 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라는 권유 속에서 단식을 푼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 어떤 계기가 오늘 내일 사이에 뭐 진행될 수도 있겠고요. 또 예.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강한 의지가 결국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그런 어떤 불상사도 충분히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대표의 단식 오늘이 12일 차로 접어든 가운데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청구가 되겠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찰이 뭐 준비를 많이 한 상태에서 소환을 했으니까요. 네. 빠르면은 18일 날 본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그렇죠. 체포동의안은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21일 날 본회의도 있고 25일 날 본회의도 있으니까 네. 뭐 21일쯤에 의결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25일 정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추석 전에 9월 안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기 중에 영장 청구가 되면요, 민주당이 이제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될 수밖에 없겠죠. 당내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을 때 당내에선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실제로 칼자를 쥐고 있는 건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국회에 넘어가면. 어찌됐든 예. 가결이든 부결이든 당이 어떤 피해를 입는 것,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은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한 이후에 네. 지금 어느 정도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당대표가 목숨을 담보하는 어떤 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가 이게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가 하면 예. 또 한편에서는요. 역시 국민적 명분 또 내년 총선 승리라는 관점에서 뭔가 선택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여론도 비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여당은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을 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 음해라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 뉴스타파, 친민주당 세력이 모두 결탁해서 대선 공작을 자행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강범위하고 조직적인 가짜 뉴스 세력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형적인 그 국면 전환용 물타기 정치 공세다, 이런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새로운 방식의 언론 탄압, 그러니까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핑계나 구실거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일단 여당에서는 오늘 당 차원의 긴급 토론회를 진행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토론해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는 모임입니까? 이번 사태의 그 핵심, 예. 이게 왜 문제인가, 이게 왜 국기문란이라고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던가를 말씀드리는 계기가 되겠죠. 예.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게 과거에 2002년 대선 때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당시 이회창 후보에 대한 병역 비리를 허위로 얘기한 결과 네. 대선에 영향을 끼쳤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허위로 말한 거, 그리고 신앙님, 김만배 이 두 사람이 인터뷰가 허위라는 거는 맞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보도 자체가 뭐 틀어지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 김만배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에 더해서 예. 뉴스타파 등등 보도 자체가 원래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굉장히 악의적으로 나왔다는 거. 인터뷰 소스 그리고 그것을 보도한 언론 매체 둘 다 연관돼 있다는 면 예. 그것이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여야 공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다. 단순히 정략적 차원에서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서 청문회 개최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만배 씨와 이 신앙님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방송사까지도 다 부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윤 대변인께서 얘기한 전체적인 방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개최에 대한 어떤 요구 이것은 과방위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어떤 그
야당 입장에서는 예. 지금 정부 여당이 보여지는 모습, 뭐 이를테면 그 뉴스타파 인터뷰를 계기로 인해서 뭐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보도라든지 예. 또 언론사 존폐 자체를 뭐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예.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 자체를 지나치게 확대 재생산해서 결국은 언론 어떤 장악 또는 어떤 이런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다시 이어져서 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야당의 언론 탄압 주장을 좀 뭔가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런 관점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야 모두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보자는 윤 대변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죠. 예. 만약에 이게 허위 인터뷰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돼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라고 하는 예. 본류에 대해서도 이건 특검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떤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을 저는 여야가 함께하면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당은요,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보도를 방치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친문 검찰의 공작이라는 주장도 있죠. 여기에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은폐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까지 이 겨냥하는 모양새도 있는 모양새인데요. 의심하는 부분은 어디인 겁니까? 일단 그 보도 관련해서 검찰이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이 알고 있었다. 이 네네.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예. 그것은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 커피 관련한 윤석열 전 당시 검사에 대한 진술은 예. 남욱 변호사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남욱 변호사는 그 이후에 그 본인의 진술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검찰이 나서지 않았다는 거, 그걸 하나 지적하는 거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맨 처음 원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네. 이 사건 수사가 2011년에 있었는데 2003년 노무현 정권으로 정권이 바뀐 직후에 당시 민정수석을 맡았던 문재인 당시 수석에 의해서 네. 부산저축은행의 오래된 비리가 금감원 금감원의 조사를 예. 막았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그때 2003년에 제대로 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불거졌다.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